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또 민주당을 직격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총장이 제2의 윤석열, 제2의 한동훈이 되려고 하느냐면서 이원석 총장을 질타했습니다. 그 모습도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2의 윤석열, 한동훈이 되려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진술 조작이 의혹이 있는 사건이 허위 주장이라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요, 이원석 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으면서 답을 정해놓은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거명했습니다. 손준석 대변인님,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의 입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조금만 확인을 해보면 사실관계 금방 드러나는 것이고, CCTV는 원래 2군데 설치하게 돼 있다고 하고, 견학 코스에도 포함이 돼 있을 정도로 공개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고, 녹화조차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 저는 지금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했다고 해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조차도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이런 오만한 태도,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인 상권 분리까지도 무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검찰의 수사라든가 검찰까지도 이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그런 그 태도의 그 한 단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국민들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50대 45로 총선에서 민주당에 5%포인트 더 주시긴 하셨지만, 그것이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라, 우리가 헌법을 통해서 다 합의해 놓은 상권 분리까지도 무시해라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장면 하나하나 지금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 국민들의 지혜로 언젠가는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런데 오늘 입장문을 보면요, 이게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검찰 독재 정치 탄압위원회 김지호 부위원장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이 이화영 부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내부에서는 지금 이 술판 회유 주장과 좀 거리 둬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나 보던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는 확실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원래는 이제 중요한 공식적인 회의라든가 이런 모두 발언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는 언급조차 사실은 잘 되지 않는 상황이고, 개별 특유의 이제 개인의 입장으로 또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도부는 좀 거리두기를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게 당이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직접 개입하고 관여했던 사안이라기보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폭로로 시작된 논란이었기 때문에, 당시 처음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에는 사실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만한 정황과 어떻게 보면 주장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그리고 그의 변호인, 그다음에 검찰, 이 두 사람이 사실관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고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에서 얘기했던 날짜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렇게 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일일이 대응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끝이 없을 수 있다, 이런 고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의 입장을 좀 지켜보는 것으로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